최근 토트넘 호스퍼가 첼시에 충격적인 패배를 당한 경기 이후 팀은 경기장 안팎에서 불화와 분열을 겪고 있습니다. 영국 언론은 토트넘 선수들을 망설임 없이 비판하며 그들을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이들은 팀의 이익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불만은 연이은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면서 점점 커져갔습니다. 레스터 시티에서 이적한 후 토트넘의 경기 방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었던 제임스 매디슨과 같은 일부 선수들은 사람들의 기대처럼 최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개인적인 재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효율적으로 플레이하지 못했으며 개인의 결정이 팀 전체의 전술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부임했을 때 영국 내 국적별 파벌 형성이 토트넘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선수들 사이의 파벌 문제는 훈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그들이 좋아하지 않는 선수에게 공을 패스하지 않는 등의 문제로 이어져 성과가 저하되고 결국 감독이 해임될 수도 있음을 나타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영국 전체를 흔든 큰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호날두가 이적한 후 호날두를 중심으로 한 선수들 사이에 파벌 싸움이 발생했고 심지어 포르투갈어를 하는 선수들과 그렇지 않은 선수들 사이에도 경기 중에 서로 공을 주고받지 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올레 군나르 솔샤르 감독도 이러한 커져만 가는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결국 리더십 부족을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그 후 랄프 랑닉 감독이 임시로 지휘봉을 잡았지만 선수들이 그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전술과 리더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대형 클럽 경험이 없고 많은 매체에서 회의적인 시각을 받고 있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에게 매디슨이 파벌을 형성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입니다. 이 문제는 손흥민이 아시안컵에 참가하기 위해 팀을 잠시 떠나야 하는 상황에서 더욱 심각해집니다. 손흥민의 부재는 공격 능력뿐만 아니라 팀 전체의 사기와 기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는 기술적인 면뿐만 아니라 팀원들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하며 동료애와 헌신의 모범을 보여주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한편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겨울 이적 시장에서 위고 요리스와 에릭 다이어와 같은 오랜 선수들을 포함하여 일부 선수들과 작별을 결정한 것은 팀 구성을 재편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새로운 에너지를 찾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선수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건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의지를 반영합니다. 이번 시즌이 전술적 측면뿐만 아니라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인사관리 능력을 시험하는 도전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팀에 맞지 않는 개인을 배제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강하고 단결된 팀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임은 분명합니다. 영국 언론은 스퍼스가 자신을 되돌아보고 실패로부터 배우며 단결, 충성, 승리에 대한 갈망이라는 핵심 가치를 바탕으로 팀을 재구성할 때가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구단 경영진과 선수들 모두가 깨어나 함께 더욱 긴밀히 협력하며 개인의 빛나는 활약만을 기대하는 대신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당장 스퍼스는 라커룸 내 상황을 개선하고 팀원 모두에게 신뢰를 회복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개인이 공동의 목표를 이해하고 그것에 대한 약속을 할 때만 토트넘 핫스퍼가 영국 및 유럽 축구에서 다시 한번 위협적인 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리그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한 중요한 경기에서 토트넘은 2명의 선수가 퇴장당하는 불운을 맞았습니다. 기회를 소중히 여겨야 할 상황에서 다시금 탐욕의 문제가 발생하여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사상 최고로 분노케 했습니다. 토트넘과 맨체스터 시티 사이에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프리미어리그 선두 경쟁에서 토트넘은 첼시와의 경기에 임하며 선두 자리를 되찾기 위해 싸웠습니다. 현재 토트넘은 8승 2무로 10경기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으며 한 경기를 더 치른 상태에서 맨체스터 시티에 1점 뒤진 2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날 경기에서 승리한다면 다시 1위로 올라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가 진행되면서 토트넘에게 많은 좌절이 있었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디어가 경기에 투입됨에 따라 토트넘의 수비진에는 큰 공백이 생겼고 이는 디어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실제로 첼시는 이를 이용하여 디어를 겨냥한 연속적인 침투 패스를 시도했습니다.
더 나아가 반데르벤도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경기장을 떠나야 했고 메디슨도 종아리 부상으로 인해 교체되었습니다. 이는 토트넘의 핵심 선수들이 연이어 경기에서 이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 지휘봉을 잡은 이래 가장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한편 토트넘 선수들은 다시 한번 싸움의 정신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고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손흥민에게 의존해야만 합니다. 헤이비에르도 경고 누적으로 퇴장당해 팀은 9명으로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격 기회는 금과 같이 소중히 다뤄져야 합니다. 그러나 토트넘 선수들의 탐욕스러운 태도는 팬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메디슨이 손흥민에게 패스하지 않고 주저한 장면은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결정적인 역습 기회에서 메디슨은 중앙에서 공을 잡고 있었고 손흥민은 좋은 위치를 찾아 가속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뛰어난 무공으로 공을 받을 좋은 각도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예상치 못한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패스 능력이 좋은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메디슨은 손흥민을 보고 주저하며 다시 공을 몰고 가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선수가 퇴장당한 상황에서 공격 기회를 소중히 여기는 것은 더욱 중요하지만 메디슨의 이상한 선택은 중요한 역습 기회를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탐욕스러운 태도는 뒤에 있던 사르에게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멀리서의 슛이 유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왼쪽에 있던 손흥민에게 패스해야 할 때 사르의 부적절한 슛은 포스테코글루 감독까지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손흥민은 단 한 번의 기회로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인데 이러한 탐욕스럽고 맹목적인 행동은 경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심지어 손흥민도 평소보다 화를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지 팬들은 손흥민에게 왜 패스를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어 하면서 반응했습니다. 우리 팀을 봐. 손흥민은 득점할 수 없는 선수가 아니야. 그저 패스를 해주면 그는 골을 넣을 거야. 정말 이해할 수 없어. 경기 후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평소와 다른 분노를 표출했으며 무언가를 비판하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경기의 많은 부분이 통제 불가능해졌다. 분석할 수 없을 정도로 라고 말했습니다. 영국의 많은 매체들은 토트넘의 탈의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들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로메로가 퇴장당하고 탐욕의 나비 효과로 인해 토트넘은 결국 1대4로 패하며 무패 행진을 마감했고 일부 의견에서는 토트넘의 선두는 단지 운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진짜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왔습니다. 첼시와의 경기는 시즌 초반 첫 패배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토트넘에게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조차도 지역 언론은 토트넘의 리그 우승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였고 많은 변수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11라운드에 매우 심각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경기의 문제는 득점하지 못한 것뿐만 아니라 부상과 경고 카드가 동시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선수들의 심리적 문제도 지적되었고 연패로 이어질 위험이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2명의 중앙 수비수를 잃은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경기를 돌이켜보면 크리스티안 로메로는 전반 33분에 레드카드를 받았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전반 27분에 득점한 장면을 다시 보니 파울이 발견되었고 VAR을 통해 엔조 페르난데즈를 페널티 박스 안에서 넘어뜨린 장면을 확인한 주심은 레드카드를 꺼냈습니다. 이어서 전반 44분에 미켈 담스고르는 대퇴근 부상을 당해 매우 심각해 보였습니다. 담스고르는 결국 끌려가야만 했고 결국은 지원을 받아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토트넘은 11일 울버햄튼 원더러스를 상대로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주요 중앙 수비수 2명 없이 맞서야 합니다. 울버햄튼과의 경기뿐만 아니라 로메로가 직접 레드카드를 받았기 때문에 추가 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있으며 담스고르의 복구 시기도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로메로와 담스고르는 시즌 11라운드까지 모든 경기에 함께 선발 출전했었고 이제 이 조합이 깨어졌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중앙 수비수 데스티니 우도지 역시 울버햄튼과의 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도지는 전반 18분과 후반 10분에 연속해서 옐로우 카드 2장을 받아 퇴장당했으며 그는 이미 10경기에 선발로 나섰었습니다. 경기 후에 맹렬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현지의 풋볼 런던 신문은 선수들의 평점을 발표했는데 이 신문은 로메로에게 1점을 부여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기 시작부터 레비 코릴 선수의 발을 걸려 넘어뜨렸지만 다행히 필드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운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후 위험한 태클을 시도하고 레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는 페널티킥을 유발하고 부주의하고 믿을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90미닛 퍼 메시지이라는 다른 신문은 로메로가 일찍이 도망쳤다며 비꼬는 발차기를 했다고 비꼼으로써 그가 엔조 페르난데즈에게 어리석은 파울을 범한 후 1점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도기가 불필요한 파울로 퇴장당한 것 역시 낮은 평가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풋볼 런던에 따르면 우도기는 VAR 첫 번째 검토에서 레드 카드를 받을 뻔했지만 결국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3점이 주어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토트넘은 팀의 핵심 요소인 메디슨의 상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메디슨은 다마스가드가 쓰러지기 전에 발목 통증으로 교체를 요청했고 그는 시즌 초반 11경기에서 3골과 5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언급된 4선수 모두 공격과 수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없으면 올 시즌 토트넘의 프레싱 플레이를 잘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이들이 없을 경우 최고의 득점력을 발휘하고 있는 손흥민도 팀의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시즌은 멋지게 진행되고 있지만 동시에 그들의 스쿼드는 다른 팀들보다 취약하다고 평가받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시한폭탄으로 여겨진 이 문제가 한 경기 만에 폭발한 것입니다. 이번 폭풍을 어떻게 대처하는지가 토트넘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용기와 손흥민의 날카로운 득점 능력이 위기에 처한 토트넘을 구할 수 있을지 모든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